시청자 여러분,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물론 메타버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메타, 가상, 유니버스, 버스, 가상현실 이런 정도인데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또 손현정 캐스터도 같이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문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손현정 캐스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잠시 뒤에 한번 그 역할 기대해 보고요.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 한번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메타버스 포괄적으로 메타버스는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하나의 큰 가상 세계에서 네. 자신을 표상하는 3D 아바타가 존재하고요. 예. 그 3D 아바타를 나와 동일시해서 현실 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가령 뭐 영화관에 간다거나 예. 또는 뭐 스포츠 중계를 본다거나 예. 애니메이션을 관람하고 친구를 만나서 놀러를 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예. 온라인 공간상에서 예. 모두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가 직접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나의 아바타, 네. 나의 분신이 네. 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야, 이거 참 정말 그래도 요 근래에 들었던 가장 정확한 설명 아니신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를 알으실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손현정 캐스터가 직접 메타버스를 체험해 보셨습니다. 손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메타버스는 쉽게 말해서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메타버스를 체험해 봤는데요. 미국의 로블록스와 우리나라의 제페토가 양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월드에는 무려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세계로 가봤습니다. 함께 체험해 볼까요? 네, 이 세계에 가려면 먼저 제 모습과 비슷한 3D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셀카를 찍으면 알아서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먼저 피부색을 고르고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옷도 골라보겠습니다. 핑크색 원피스를 골랐고요. 제 아바타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때요? 저와 좀 비슷한가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공원 월드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한강공원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에서는 치킨이죠. 치킨부터 맛있게 먹고 구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저만큼 잘 먹는데요. 저기 지금 편의점도 보입니다. 현실 세계와 정말 비슷하죠. 똑같이 구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점도 둘러보고 계속해서 구경을 가는데 문득 한강 물속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수영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실제로는 수영을 못하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마음껏 수영을 해봤습니다. 수영을 정말 잘하죠. 야. 네, 지금 계속 열심히 올라가 봤는데 지하철역도 보입니다. 직접 지하철역도 내려가 봤습니다. 손 캐스터, 네. 그러면 저도 가능합니까? 저도? 네, 맞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그래요? 방법으로 앵커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네. 남인호 앵커도 메타버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만나서 가상공간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고 네, 춤을 추시네요. 앵커님 댄스 실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질 수 없죠. 예쁜 척도 한번 해보고요. 네, 댄스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네, 댄스 배틀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한강공원에서는 저희 말고도 지금 저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 또 의자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의 만남이나 공간을 가상 세계로 옮겨갈 뿐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도 현실에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마음껏 어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메타버스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이 참
네, 아까 그 우리 메타버스의 그 나인커보다는 제가 조금 못하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아, 저게 메타버스가 감은 옵니다. 네네. 감은 오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 뭡니까? 그것이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줄 것이고 네. 우리는 어느 쪽에 주식을 관심을 두셔야 되는가 같은데요. 네. 먼저 이렇게 메타버스가 최근에 뜨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의 상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네.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7, 8배가 오른 값에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거의 10배 가까이 뛰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플랫폼이 이제 순수한 어떤 메타버스 기업이다라는 네. 것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영향을 좀 심하게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아, 예, 과거에도 게임 체인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있었고요, 네. 테슬라가 있었고요, 넷플릭스가 있었습니다. 네. 예,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존의 판도를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걸 게임 그렇죠. 체인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나타난 로블록스도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이 온라인 광고 베이스의 이 온라인 시장을 네. 과연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떤 로블록스에 대한 집중적인 수급, 그리고 다소 높아 보이지만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 가장 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네. 거기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엔터주라든가 테크 관련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먼저 선점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3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로블록스, 로블록스. 그다음에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서버가 있습니다.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버가 있고요. 네.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서버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랑 또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의 제페토, 이렇게 제페토. 이제 3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네. 앞선 2개의 기업은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고요. 네. 게임사에서 파생된 것이고 네. 네이버의 제페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쪽이나 빅테크 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당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손현정 캐스터하고 나앵커가 나왔던 게 제페토죠? 네, 맞습니다. 그 양식으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메타버스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메타버스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1위 기업인 로블록스의 올해 예상 매출이 2조 원대 중반 정도이고 로블록스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봤을 때 글로벌 시장 규모는 4조에서 5조 원 수준으로 아직은 상당히 작은 규모지만 네. 이 로블록스를 포함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글로벌 광고 시장, 그다음에 패션 유통 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다음에 어떤 동영상 시청을 포함한 OTT, 시네마 인더스트리까지도 포괄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고 또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10년 전에 테슬라를 사시라면 사셨겠습니까? 그때 전기차로 간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있죠. 저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5조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해마다 더 커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황, 업종, 종목 한번 이 분야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업종으로 본다면은 네. 게임 쪽하고 엔터테인먼트 쪽, 그러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모바일 쪽으로 한번 축이 쭉 이동되고 나서 지금 성장성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나 AR, VR 이쪽으로 하나의 활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엔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제약 사항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지만 네. 지금 오프라인 공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그 실사 베이스의 온라인 콘서트도 있고 네. 또 하나 메타버스 콘서트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뭐 큰 것만 보더라도 4-5건이 치러졌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더라도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공연대로 그리고 네. 또 메타버스한 콘텐츠는 그 메타버스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1, 20대 분들을 위주로 분명히 존속 및 뭐 오히려 더 시장 파이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 종목들을 본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순수하게 그 단일 업종, 메타버스 플랫폼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가장 이제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상장사 중에서는 네. 이제 미국의 로블록스랑 네. 포트나이트는 아직 비상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같은 네이버. 경우에도 네. 뭐 물론 이제 60조 원이 넘는 네이버라는 큰 기업에서 제페토 일부죠. 기업 가치는 네. 그렇죠. 아직은 한 5%도 안 되거든요. 아. 예, 한 뭐 2조, 3조 정도라고 그러겠죠. 본다면 아직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네. 제페토 때문에 네이버를 사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비약이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타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들을 비롯해서 네. 10대들의 플랫폼에 선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어. 그래서 제페토, 그다음에 스노우, 네. 케이크, 크림 예, 먹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플랫폼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중고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이라던가 여러 가지 10대향 플랫폼에 먼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지금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메타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네. 네이버 쪽도 분명히 수혜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네. 지금 위원님이 사실은 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 연세 높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메타버스 업종에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향후에 이제 점점 중소형 업종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일반 시청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는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 그렇죠. 거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VFX를 비롯한 그래픽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고요. 그러겠죠.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가령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업들이 상장인가요? 상장사입니다. 아, 예, 자이언트 스텝.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예, 네네. VFX 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어, 알려지고 예, 예, 있고요. 예.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간접적인 어떤 그렇죠. 노출도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탑티어 1위나 2위 정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고려를 해보시되 네. 다만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막 나올 때 테마성으로 쭉 따라가는 그런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메타버스에서도 투자 요령은 비슷하군요. 네. 본류를 따라가야지 곁다리를 따라가면 맞습니다. 안 된다. 예, 네. 지류를 따라가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정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만 두 분 모두 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타버스, 정말 아리아리했던 메타버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